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9월 26일 오전 9시 반이 좀 넘었는데요.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중점적으로요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시스에서 창간 20주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실시 시점은요 9월 22일에서 23일 이틀간이고 ARS에 의해서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 유선전화가 10% 그리고 무선전화가 9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거를 최근에 말이죠 알렌서치에 의뢰해서 MBN이 그리고 이제 매일경제가 알렌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가 나온 바 있는데요. 이 날짜가 9월 20일이라고 22일이에요. 그래서 누시스가 9월 22일하고 23일이기 때문에 아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정밀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중요한 정치 일정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오늘 밤 9시에 우리 국민의힘 토론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 내용 여러분들께서 많이 봐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여당의 경우에는요 전북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광주하고 전남 지역에서 0.17% 격차로 신승을 했어요. 그 신승을 했는데 오늘 지금 자고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요 이재명 지사가 지긴 졌지만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표차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전북 경선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결선으로 가지 않고 과반 득표로 끝낼 수가 있다, 이런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전북 경선 결과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제일 큰 것은 정세균 후보가 중간에 사퇴를 하면서도 특정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일부 캠프 요원들이 이재명 지사를 선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심을 굉장히 읽기가 어렵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 기관인 리서치뷰가 KBC 방송 의뢰로 여론조사를 한번 했어요. 지난 9월 22일부터 이틀간 해보니까 이재명 지사가요 44.8%,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36.4%, 그래서 전북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8.4%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되게 웃기는 것은요, 정세균 총리를 지지한 사람들의 입장을 보니까는 49.0%는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고, 이재명 지사는 30.6%, 그리고 추미애는 3.5%, 박용진 2.5%, 김두관 2.0%, 이런 식으로 이 지지를 하겠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이낙연보다는 이재명 지사가 약 8% 정도 앞선다고 그랬잖아요. 44.8 대 36.4. 그런데 정 총리 지지층만 딱 제한시켜서 보면 49 대 30.6으로 19%나 이낙연 대표가 높아요. 그래서 오늘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아니 이낙연 대표의 안방 중에 안방, 톡방 차지한 거기에서 0.17%밖에 못 이겼어요. 122표. 이 정도가 되면 전북에서는 미세한 차이지만은 미세한 차이 이상으로 이낙연 이 후보를 이재명 지사가 누를 가능성이 크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오늘 중요한 일정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본론 보면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 총장이요 압도적으로 리드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정권을 교체하자는 여론이 더 세게 나오고 있어요.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자, 그래서 여야 차기 후보들의 대선 후보 선호도를 보면요, 윤석열은 26.9, 그리고 이재명이가 25.2, 홍준표 16.8, 이낙연 12.5, 추미애 3.1, 유승민 2.6, 황교안 2.1, 안철수 2.1, 최재형 1.6. 나머지도 그냥 궁금하실 테니까요. 원희룡이 0.9, 심상정 0.7, 하태경이가 0.5, 김두관이 0.4, 안상수 0.3, 박용진 0.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는요 26.9 대 25.2니까 1.7% 오차 범위 내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하고 윤석열을 보면 26.9 대 16.8이에요. 이 다자구도입니다. 다자구도. 그리고 이재명과 이낙연의 차이는 25.2 대 12.5. 그래서 이제는 이 조사를 보면요 2강 체제 그리고 2중 체제다, 이렇게 지금 다시
프레임이 바뀌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지하고 있는 후보들을 계속 지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보면 우선 쭉 말씀을 드리면요. 이낙연이 결속도가 제일 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강한 게 황교안이 결속도 87.7, 두 번째로 강한 게 86.2, 세 번째로 강한 것이 81.4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는요. 상당히 떨어져요. 77.3. 그러면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추후에 또 정교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황교안이가 왜 1등이냐. 지지로 2.1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2.1% 지지층만 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 2.1. 다른 사람은 여기 황교안이를 지지하지 않아. 이 결속도가 87.7이라는 거하고 2.1%를 묶어보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황교안 후보는 최근에 부정선거만 드립대 지적하고 있잖아요. 다른 얘기 일치 안 해. 오로지 부정선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어제 밤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부정선거 없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확인되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서 현 시점은 이제 부정선거 주장할 만큼 주장했고 이제는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심판 최종적인 선고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력을 정권 교체에 투입하자, 이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욱현이는 왜 부정선거 얘기 안 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은 나름대로 저는 부정선거보다 더 큰 이슈는 이제는 정권 교체다.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꺼낼 수도 있죠. 그러나 부정선거는 지금 전반적으로 여론의 공감대가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황교안이를 징계해야 된다, 제재해야 된다, 이런 지금 내부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예, 이런 저 분위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황교안이 결속도는 오로지 태극기 세력 중에서도 특히 부정선거를 주창하는 그런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속도가 제일 높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게 이낙연이에요. 이낙연이 86.2%. 이거는 그럼 왜 이렇게 높으냐? 이낙연 쪽에는요, 대깨문들이 지금 많이 가 있어. 대깨문들이 1차적으로 지금 이재명 쪽으로 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깨문들의 이 핵심 지지 세력들은 이낙연 쪽으로 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재명은 반문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깨문이 거기에 갈 리가 없죠. 그래서 이낙연이가 12.5%밖에 되지 않아요. 이재명의 절반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속도는 86.2로 2등이야. 여권에서는 1등이에요. 왜? 대깨문들은 죽어도 고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부정선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윤석열이 81.4예요. 이런 윤석열은 지지율이 26.9입니다. 자, 이게 3등인데 그래도 80% 되는 3명이지만은 굉장히 높아요. 80%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왜 1등이면서도 이 똘똘 뭉치는 지지 끝까지 바꾸지 않는다, 이게 높냐면 야권의 경우에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윤석열밖에는 정권 교체 후보가 없다, 이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하려면 윤석열이다, 이 일체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3위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이제 4위인데 이거는 뭐 나머지 뭐 누구 찍을 사람이 없잖아요. 야권에서 아니 여권에서 이재명 빼놓고 지금 지지율이 1등인 후보인데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장동이고 뭐고 간에 나는 관계없어, 그냥 무조건 이재명이야, 딱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후보를 바꿀 생각이 없다, 이 얘기는 못 먹어도 고한다, 이 생각이나 똑같아. 그렇게 해석이면요 아주 쉽게 이해가 간다. 저는 이제 그런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1, 2등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야, 대장동 사건이 나라를 말아먹었는데 그래도 이재명이가 1등이야? 그리고 고발 이제 여권 측에서는 아니 고발 사주 이거 윤석열이가 그래도 1등이야? 이게 헷갈릴 거예요. 그러나 누가 됐든지 간에 지금 여권에서는 정권을 재창출할 사람은 이재명, 야권의 경우에는 정권을 뺏어올 사람은 윤석열, 이걸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이런 고발 사주 의혹이니 대장동 개발 의혹이니 이것이 영향은 주고 있지만은 절대적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아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요, 여권은 여권 측, 보수 측, 넓은 의미의 진보 측, 서로가 똘똘 뭉쳐서 이런 패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력 대결. 여기서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강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중도층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넘어가고 있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요, 연령대로 보면 윤 총장은 나이가 많을수록 선호도가 올라가고, 홍 의원은 어릴수록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재명이는 40대하고 50대,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홍준표하고 겹쳐요. 20대하고 30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60대 이상. 여기에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흐름이, 여러분들 뭐 세밀하게 보시자면 뭐 한이 없는데, 일단 큰 흐름이 그렇게 돼 있고요.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20대는 홍준표가 32.1, 이낙연 17.2, 이재명 13, 그리고 윤석열 11.9입니다. 30대는 이재명이가 22.9, 홍준표가 22.2예요. 그리고 이낙연이는 18, 그리고 윤석열은 17.3. 40대는 이재명이가 제일 높아요. 35.2. 그 다음에가 23.0, 윤석열, 홍준표가 13.2, 이낙연 대표가 9.8입니다. 그리고 50대에서는요, 이재명하고 윤석열이 비슷해요. 이재명이가 32.5, 윤석열이 31.5입니다. 그리고 또 이낙연하고 홍준표가 비슷해요. 이낙연이 11.5, 홍준표가 11.3입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윤 총장이 높아요. 39.9대, 그리고 이재명이 22.4, 홍준표 10.8, 이낙연 19.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궁금하실 텐데요. 윤석열 총장이 호남에서는 9.2, 그러니까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윤석열 총장은 고르게 선호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요, 대구 경북에서도 선호도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7.6. 그런데 호남에서는 선호도가 무려 40.4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호남에서는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40.4인데 비해서 이낙연 대표는 호남에서 27.8이에요. 그래서 13%나 떨어져. 호남에서조차도. 그러니까 겨우 20% 넘긴 거예요. 이것이 이제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홍준표의 경우에는요, 부울경이 24.7. 그래서 홍준표가 부울경에서 24.8인데, 윤석열 경우에는요, 부울경에서 25.1이에요. 그래서 부울경에서도 윤 총장이 다자구도의 경우입니다. 지금 높아요. 그리고 이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이가 30.8인데 TK 지역에서 홍준표가 23.7입니다. 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게요. 그 다음에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의 경우에는 윤석열이가 39.5, 홍준표가 26.7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11.8, 이낙연이 5.8이고요. 중도층은요, 윤석열이가 높아요. 29.9, 29.2, 그리고 이재명이 22.8, 홍준표가 16.0, 이낙연이 12.5입니다. 그래서 중도층의 지지가 윤석열 총장 쪽으로 지금 몰리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재명하고 비교해도 7%가 높아요. 그러면 진보층은 이재명이가 48.7이고 이낙연이가 17.9입니다. 그래서 호남에서도 이재명이한테 이낙연이가 밀리고, 그리고 진보층에서도 이낙연이하고 이재명하고 30% 차이가 난다.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결선 투표 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에는 이재명이가 55.4, 이낙연이 26.5, 그리고 홍준표하고 윤석열은요 2.6입니다. 다자구도입니다. 이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이가 49.8, 홍준표가 28.3입니다. 그리고 이낙연이 3.1, 이재명이가 1.3입니다. 나머지는요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범진보 여권하고 범보수 야권을 합치면 범진보 여권에는 41.1, 그리고 범보수 야권은 54.4입니다. 자, 이래서 12%로 이 정권 교체론이 훨씬 더 세다. 예,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조국 때문에 정권 반 넘어갔다면 대장동 사건 때문에 절반 이상이 다시 또 넘어와서 정권 교체 쪽으로 굉장히 힘이 더 실리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야권이 분열하지 않아야 돼. 싸움을 하더라도요, 네거티브 공방을 하더라도 정도껏 해야 된다. 이것이 저의 판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그 지지층 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 이재명은 말이죠. 33.6, 이낙연이 26.3, 추미애가 7.1, 박용진이 6.8, 김두관이 1.8, 이런 순서예요. 이건 뭐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낙연하고 이재명이하고요, 전체적인 민주당 대선 후보도에서는 7%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이낙연하고 이재명하고 배 이상의 차이가 나요. 이재명은 60.7인데 비해서 이낙연이는 30.4다. 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해. 이렇게 지금 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재명한테 쏠려 있어요. 그리고 정권 연장을 기대하는 층에서는 이재명이가 59.4, 이낙연이가 27.9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정권 교체하면 여당은 무조건 이지사예요. 20% 차이가 나잖아요. 이 정도로 무섭다. 그리고 진보층의 경우에는요, 이재명이가 55.1, 이낙연이가 23.2, 중도층은 이재명이가 32.2, 이낙연이가 29.6입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이재명이가 56.5, 그리고 이낙연이가 11.7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보세요. 열린민주당 지지층이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낙연이가 열린민주당 지지층에서. 그 다음에 정권 연장 지지층에서는 절반이요. 59.4 대 27.9. 이렇게 되니까 정권 연장층하고 그 다음에 이 진보층 이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20, 3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낙연이가 이재명이 뒤를 짚겠느냐. 그들의 세계에서는요, 대장동 사건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장동 사건의 영향은 중도층에까지만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이 중도층은 왜 그러냐. 민주당 지지층하고 진보층, 그 다음에 정권 연장층에서는 20%, 30% 차이가 나는데, 중도층에서는 표 차이가 이낙연하고 이재명이가 불과 3%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이재명이가 32.2, 이낙연이 29.6. 이 얘기는 중도층의 표심은 이러한 대장동 사태로 인해서 이재명이 이거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강한 거예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권 후보들을 한번 볼게요. 야권 후보는 1등이 홍준표예요. 야권만을 지금 띄워놨을 때, 아까는 다자구도고 이번에는 다자구도지만 야권 후보들끼리 다자구도 할 때는 홍준표가 33.4,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29.7, 그래서 4% 정도의 차이로 홍준표가 리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승민이가 8.9, 3등입니다. 4등이 안철수 3.6이에요. 그 다음에 황교안이가 3.0입니다. 최재형이가 2.9예요. 하태경이 2.4, 원희룡이 2.3, 안상수가 0.8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놓고 딱 보면 윤석열이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52.5 대 홍준표가 30.3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윤석열이다,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하고 윤석열하고 차이가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놓고 보면 22% 정도나 윤석열이가 높다. 이 얘기는 결국 이 역선택 표가 아직도 홍준표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역선택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진보층의 경우에는 홍준표가 37.0, 윤석열이 12.1이에요. 그래서 3배 정도나 진보층이 많어. 그리고 또 중도층의 경우에도 홍준표가 조금 많아요. 34.6 대 윤 총장이 32.1.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중도층, 아까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에 중도층에서 대장동 영향이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표 차이가 이낙연하고 이재표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중도층도 홍 의원이 높아요. 이 높은 것은 바로 고발 사주 의혹이 뭔가 이상하다, 이것이 중도층에는 먹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권 연장을 기대하는 층에서는 홍준표, 즉 민주당 지지층이잖아요. 이게 홍준표가 38.1이고요. 윤 총장이 3.4%예요. 그러니까 정권 연장을 기대하는 층에서는 홍준표로 가는 것이 정권 연장에 유리하다 보다. 여기에서 34%가 높아. 이 얘기는 결국 역선택이 상당하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 교체 기대층에서는 윤 총장이 50.2, 홍 의원이 29.9. 그래서 정권 교체 세력이 무려 21%가 윤 총장을 지지하는 거. 이게 특징이다. 예. 그리고 나머지 보수층에서도요, 윤석열이가 41.3, 홍준표가 30.4입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홍준표가 39, 윤 총장이 5.7이에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층에서가 정권 연장층에서 홍준표가 38.1, 윤 총장이 3.4,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 한번 보세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홍준표가 39, 윤 총장이 5.7, 비슷하잖아요. 8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처럼 이 역선택 또는 외연 확장, 홍준표 측에서는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외연 확장 전부 아니면 역선택 전부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역선택과 외연 확장이 어우러져 있는 이 평가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쭉 말씀드렸지만 20대, 30대, 40대까지는 홍준표가 높고, 이 60대 이후, 60대 이후에서는 갈수록 이 윤석열 총장한테 높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는 윤석열 총장은 선호도가 차이가 없어요. 남성이 30.0, 여성이 29.3입니다. 근데 홍준표는 남성이 41.1, 41.2, 여성이 25.5로 차이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또 여론조사를 했어요. 민주당에 유리한 후보가 누구냐?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이 39.1, 홍준표가 26이고, 뭐 없다. 이거는 26.4. 그리고 야권에 유리한 민주당 후보가 누구야?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34.2, 이재명이가 26.9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 대결을 보면요. 이 가상 대결에서 윤석열 총장, 이낙연이를 압도적으로 리드하고 있어요. 42.7대 28.5. 그리고 홍준표도 압도적입니다. 39.6 대 29.0.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요, 양자 대결에서도 전 연령대, 호남을 제한 전 지역에서 이낙연한테 우세합니다. 그리고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이거는 윤석열은 39.4%, 이낙연은 28.2%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홍준표는 20대에서 이낙연의 2배 이상의 높은 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이번 조사를 말씀을 드렸고,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 MBN하고 매일경제가 알렌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9월 21일, 22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22일, 23일입니다. 똑같이 ARS예요. 이걸 보면 윤석열 총장이 26.4로 1등을 했어요. 윤석열 총장이 1등, 26.4. 근데 여기에서는 26.9로 윤석열이가 1등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25.2로 2등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RN서치는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25.2예요. 그래 0.8%. 그래서 이번 조사가 민심의 흐름을 비교적 정확하게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똑같이 3등인데 홍준표는 18.2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알렌서치에서는 이번 거는 홍준표가 16.8인데 알렌서치에서는 18.2. 여기도 비슷해. 그리고 이낙연이도 이번에서는 12.5인데요. 지난번 알렌서치는 12.1이에요. 굉장히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걸 보면 이번 이 조사가 상당히 나름대로 신뢰성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양자 대결에서요. 윤석열 총장하고 이낙연을 보면 이번 거는 42.7대 28.5거든요. 근데 지난번 MBN 그 알렌서치에서는요. 윤석열하고 이낙연이가 39.3대 28.2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그리고 이제 홍준표를 보면 이낙연이라고 보면 39.6대 29로 10% 정도 리더잖아요. 이번 거가. 근데 지난번에 RN서치를 보면 홍준표가 33.3, 이낙연이가 25.1. 그래서 8% 정도가 차이가 나요. 예. 요것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다. 예.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놓고 볼 때, 이번, 이 조사에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놓고 볼 때, 홍준표가 1등 했잖아요. 33.4대 윤석열이가 29.7. 그런데, MBN RN서치에서 보면요, 홍준표가 34.5예요. 그러니까 33.4, 34.5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이번 거는 29.7이잖아요. 지난번 MBN 알렌서치는 30.8이에요. 이 홍준표와 윤석열의 지지율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이걸 보면 야권의 대선 후보 이렇게 쭉 늘어놓고 보면 이제 홍준표가 1등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놓고 볼 때의 편차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야권의 경우에 지금 이제 홍준표가 이번에도 1등을 한 것이 하나의 특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상당히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